오늘은 양력으로 2025년 4월 2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5년 3월 5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을사년 김요월 신축일이 되겠고 일지는 신축이 되겠습니다. 자, 사주라고 하는 것, 사주팔자라고 하는 것을 분석하는 것은 물론 이제 부기빈천도 보고요, 길흉화복도 보고 내 밥그릇이 얼마나 큰지, 나의 명예는 얼마나 큰지, 또는 나의 재물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분석해 보기 위해서 이제 사주를 공부하고 연구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또 한번 오늘도 강조의 말씀을 드린 것, 가장 중요한 것, 8글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과 원령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공부할 명식의 일간은 바로 신이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 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이 신이라고 하는 천간은 8번째 천간이 되겠죠. 갑, 을, 병정, 무, 기, 경, 어저께 경금까지 했고요. 오늘은 신이라고 하는 이제 천간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신이라고 하는 천간, 여덟 번째 천간이 되겠고, 경과 마찬가지로 오행으로 보게 되면 금이 되죠. 금, 쇠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금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숙살의 기운을 이렇게 말한다고 했죠. 서늘하고 오싹한 기운, 상대적인 개념은 금금목하기 때문에 금의 오싹한 기운의 반대는 어떤 게 목의 따뜻한 온기가 될 것이고요. 화의 뜨거운 열기에 반대되는 것은 수의 아주 차가운 한기, 냉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오행으로 놓고 봤을 때 경금이 됐든 신금이 됐든 쇠라고 하는 금은 숙살의 그런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절은 역시나 가을이 되겠습니다. 천간으로 경금, 신금이 가을이다라고 하면 실은 신유, 술, 월이 가을이면서 금이 왕한 금왕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신유, 술, 월은 방향으로는 서쪽이 되죠. 서쪽이 되면서 금이 왕한 계절, 그 다음에 금의 색깔은 백색이 되면서, 그 다음에 주관하는 사신 중에 하나 백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신 중에서 주잡도 있고, 청룡, 좌청룡, 우백호, 그 다음에 현무, 그 다음에 구진이라는 것도 토를 주관하는 것이 구진이라고 하는데, 그 5가지 신 중에서 유독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그죠? 축복인지는 모르겠지만 백호, 좀 백호도 약간 사람을 치면 약간 특이 같은 개념이죠. 원래는 안 태어나야 되는 그런 것인데 어떻게 해서 약간 돌연변이식으로 태어나는 것이 이걸 백호라고는 하는데, 일단은 귀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사신에 한번 넣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상이라고 하는 것, 인의, 예지, 신이라고 하는 오상으로 봤을 때 경금과 마찬가지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의를 주관한다라고 볼 수 있죠. 우리나라 치면 이순신, 성웅 이순신 같은 것, 그다음에 체게바라 같은 어떤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옛날 주면 큰 명장들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옛날 중국 삼국지에서는 제가 이제 관우를 이제 많이 의를 설명할 때 관우를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성우 어떤 분,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을 예를 들면서 인의예지신에서 의를 생각할 때 여러분 항상 이순신 장군, 성우 이순신 장군을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일간이든 경금일간이든 의로움을 좀 많이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강단도 있고 뚝심도 있고, 그 다음에 금일간이기 때문에 숙살의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좀 냉정하고 좀 무뚝뚝해 보이지만, 또 의외로 경금일간들, 신금일간들이 겉으로는 되게 차갑고 강해 보이지만 또 의외로 또 속마음은 매우 또 여린 그러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간이 신금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의만 주관한다가 아니고요. 그냥 오행으로 금이 의를 주관한다라고 설명드린 것이지, 이 사주가 의를 너무 주관한다가 아닙니다. 사람은 인의예지신 모두를 다 중요시하게 생각해야지, 너무 의만을 주관하게 되면 사람이 인자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명랑에서 볼 때 이순신 장군이 탈영한 사람을 갖다가 끌고 오니까 바로 할 말 있느냐? 없습니다. 바로 목을 베었죠. 이게 의를 의를 굉장히 중요시하지만, 맨날 사람들 보면 너 도망가면 죽어 이것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럼 무서워서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남자들 군대 가더라도요, 위에 상사들이 선임들이 좀 월차례도 시키고 훈련도 좀 빡시게 시키겠지만은, 그래도 먹는 것도 챙겨주고 집안에 일 생기면 집에 갔다 오라고 또 챙겨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군인은 의를 주관할 수밖에 없겠죠. 선생님은 뭘 주관했죠? 좀 인자함 같은 거, 어머니 같은 마음을 주관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회사 경영자는 좀 신망, 회사의 어떤 신망, 그죠? 나는 이 제품을 만들 때보다 사람들이 믿을 수 있게 아주 안정된 제품을 만든다. 차를 만드는데 예를 들어서 급발진이 생기면 사람이 그거 어떻게 탑니까? 그건 차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특성에 따라서 인의예지신 중에서 어떤 걸 특정적으로 좀 강조할 수는 있겠지만 사람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인의예지신을 모두 겸비한 사람이 완성형 인간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시 오행이라고 하는 금을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어저께 경금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조금 있을 것 같은데, 자, 경금 뭐라고 했습니까? 완철금이면서 양금이라고 했죠.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공부하게 되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금이 되죠. 음금이 됩니다. 그래서 음과 양은 서로 대조되고 서로 상대적이고 그런 개념이다 하더라도 음과 양은 어떻다? 서로 보완 보충해주는 관계이지 서로 떨어지려고 하는 플러스 마이너스의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음양 서로 붙으려고 하는 개념이지 서로 떨어지려고 하는 개념은 아니다. 양이 있어야지만 음이 존재하는 것이고 음이 또 있어야지만 양도 존재하는 것이다. 서로 보충해 주는 것인데, 양금인 경금 어저께 공부했던 것처럼 완철금이라고 하죠. 즉 강철 같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무쇠 같은 개념이고, 땅속에서 금방 캐는 원철 같은 개념이라고 설명했는데, 오늘 공부하게 되는 음금인 신금 뭐냐면 부드러운 보석 같은 거예요. 또는 주옥이라고도 하죠. 보석, 주옥, 또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금반지, 금귀걸이, 금목걸이, 또는 도자기 같은 거, 굉장히 고려청자 같은 경우 굉장히 고가의 귀중품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장신구들, 뭐 황금 열쇠, 금두꺼비 같은 거 다 신금인 음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금 같은 경우는 무쇠, 강철 같기 때문에 정화로서 단련하고 간목으로서 정화를 도와줘야지만 경금을 기물을 만들어서 경금으로서의 용도 쓰임 가치가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신금은 쉽게 말하면 땅속에서 금광석을 캐내서 금을 순수한 금 99.9의 금을 뽑아가지고 황금 열쇠 금 반지를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더 이상 화로서 신금을 갖다가 단련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로서 여러분들 반지를 녹슬지 않게, 먼지가 끼지 않게, 색깔이 변하지 않도록 임수로서 세척을 잘 해주면 됩니다. 세진을 잘 해주면은 신금으로서의 가치, 신금으로서의 용도가 드러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신금은 사시사철 임수를 얻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귀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양금인 경금과 음금인 신금은 이렇게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다. 쉽게 말하면 남자라고 하는 것은 군대도 가고 좀 격렬한 격투기도 할 수 있고, 또는 뭐 아주 험악한 산악 등반도 할 수 있지만, 여자는 너무, 요즘 여자들도 뭐 운동 많이 하지만은 그래도 여자가 격투기 같은 거 하기보다는 여자는 좀 그림도 좀 그리고 수혜도 좀 하고 또 맛있는 것도 좀 만들어 주고, 이런 개념으로서 음양의 어떤 존재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자를 비하하는 건 아니고 음과 양의 이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금인 경금은 그 나름대로의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음금인 신금은 그에 맞게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있는 것인데, 신금은 임수를 좋아한다고 했는데 상대적으로 신금이 좋아하지 않는 게 있어요. 토를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생님,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해주는 것이고 인성이라고 하는데 왜 싫어합니까? 경금도 마찬가지겠지만 토가 금을 생할 때는 물론 생조를 얻어서 약한 경금 또는 약한 신금이 생조를 받을 수 있지만 오금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금이 더럽혀지는 것, 또는 토가 너무 많게 되면 토다 매금이 될 수도 있겠다. 예를 들면 뭐 술월 같은 거, 진술충묘월 같은 이런 토왕절에 태우는데 천간에 무토가 천간에 투출했다. 이거는 10중 8구는 토다 매금이 될 우려가 있겠죠. 그래서 신금은 비록 정인인 무토라 하더라도 무토 보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무토를 제해 주어야지만 신금이
매금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금은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임수로서 세척, 세진, 도세주복하는 것은 엄청나게 좋아하지만 토가 많아서 오금되는 것, 토가 많아서 매금되는 것은 결코 좋아하지 않는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신금에 대해서는 크게 어렵지 않게 용신을 취용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임수를 용신으로 치지만 상황에 따라서 신금일간이 목이 너무 많다, 경금을 용신으로 취용할 수도 있겠고요. 신금일간이 수가 너무 많으면 이때는 비록 무토라 하더라도 무토로서 많은 수를 제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때는 물론 무토로서 임수를 제한 경우에는 수를 제하는 용도는 있지만 무토 역시 신금을 갖다가 더럽히는 그러한 폐단은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신금은 가장 좋은 것은 일간이 약할 경우에는 토를 보는 것보다는 비경겁적인 금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신금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떤 걸 좋아한다죠? 금백 수청하는 것을 매우 좋아하죠. 금도 하얗고 물도 하얗게 되는 것을 좋아하죠. 그리고 금백수청이라고도 하고요. 금수쌍청이라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유월의 신금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금백수청을 좋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원령에 따라서 이제 달리 보는데 가장 금이 깨끗할 때가 유월이라고 해서 임수가 됐던 개수가 됐던 신금이 됐던 뭐 경금도 간혹 그럴 때는 있겠지만은 금백수청은 12달 중에서 바로 유월이라고 하는 점, 양력을 한 9월 정도 되겠죠. 9월 정도 그때가 가장 좋은 시절이다, 맑고 깨끗한 시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간의 특성을 알았으면 다음은 이제 원령이 어느 원령이냐에 따라서 신금이 용신을 취용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질 수는 있겠다라고 하는 좀 융통성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는 것도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원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령이라고도 하고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하고 어떤 분은 뭐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는데 어차피 다 같은 말입니다.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사주 8글자 중에서 일간과 그 다음에 원령을 중시하는 이유는 월령에는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춘하, 추동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연주의 연지가 있고요. 월주의 월지가 있고, 일주의 일지, 시주의 시지가 이렇게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유독 월주만이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 왕쇠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이 사주 중에서 좋은 사주, 나쁜 사주, 좋은 사주는 어떤 것입니까? 물어봤을 때 중화된 사주, 중화사주가 좋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 중화된 사주는 뭐가 중화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이 왕쇠와 한열이 중화가 되어야 된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어느 오행이 왕하냐 약하냐를 놓고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왕쇠라고 하는 것과 한열이라고 하는 것 모두 중화를 이루어야지만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월령이라고 하는 것 묘월이 되겠습니다. 묘월. 자, 묘월이라고 하는 것 일단 절기 보게 되면 경칩과 춘분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 춘분도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경칩이 되어야지만 인월에서 지금 묘월로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인월과 묘월과 진월은 동방을 나타냅니다. 방향은 동쪽이면서 목이 왕한 모광절이 되는 것이고, 계절로는 봄이 된다. 그래서 인월은 초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묘월은 중춘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진월은 모춘 또는 개춘이라고 해서 늦봄을 말하게 된다. 색깔은 뭐 청색이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묘월이 목왕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인월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 목의 임관지가 되는 것이고, 묘월은 목의 제왕지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월과 묘월은 목이 가장 12달 중에서 가장 왕성한 시절이 되는 것이고, 제가 인월에는 목이 왕하지만은 전계절 겨울에 한기가 남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묘월 같은 경우에는 한기가 이미 다 가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월은 조후의 필요성이 있지만은 묘월에는 조후의 필요성이 있다 없다, 조후의 필요성이 없겠다라고 하는 점, 순수하게 목이 왕한 계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묘월이 목의 제왕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 즉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목이라고 하는 것은 화를 생하는 역할을 하죠. 그 다음에 목이라고 하는 것은 토를 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목이 왕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목만 왕한 것이 아니라 목이 생하는 화를
화도 같이 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목이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목은 토를 극하게 되기 때문에 토는 약합니다. 인월 또는 묘월에. 반대로 또 인월 묘월은 금은 절지태지가 되니까 금도 약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는 인묘진의 수는 여기가 병사 묘지가 되기 때문에 토금수는 매우 세력을 크게 잃고 있다 정도, 원령만 놓고도 요 정도는 알고 있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장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묘월이라기보다는 이제 묘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장간이 어떤 게 들어가 있을까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초기, 그다음에 봉기는 을목이 됩니다. 그래서 묘라고 하는 것은 지장간이 2개가 들어가 있죠. 참고로 인 안에는 무토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월에는 무토는 쓴다 안 쓴다, 무토는 취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인중에 있는 지장간은 병화, 간목을 쓸 수 있다 정도. 그 다음에 묘 안에는 간목, 을목이 있지만 묘는 쓸 수 있는 것은 을목을 씁니다. 을목을 쓰는 것이고, 간목은 있어도 쓰지 않는다. 선생님, 쓴다 안 쓴다, 이게 뭔 뜻일까요? 라고 하면 격을 취용할 때나 또는 격을 취용할 때, 용신을 취용할 때 이것은 취용하지 않는다는 얘기. 을목만 격을 취용할 때 또는 용신을 취용할 때, 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격국이나 용신을 취용할 때 무토는 쓰지 않고 병화, 간목만 취용한다 정도,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일단 중요한 것은 묘월은 목이 가장 왕성한, 12달 중에서도 가장 왕성한 시절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묘월에 신금일간이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 신금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 될 것이고요. 보석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주옥과 같다라고 했고요. 도자기 같은 것들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고, 여러분 안경 같은 것들 다 신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경금이 완철금으로서 강철, 무쇠, 원철과 같다라고 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석을 갖다가 가공해서 여러분들 반지, 귀걸이, 각종의 장신구 등등을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화로서 단련해서 기물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 만들어야지 경금으로서 용도가 생긴다고 하면,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기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기물을 맑고 깨끗하게 유지만 하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반지를 만들겠다고 탄광촌 가서 금광에서 금광석을 캐서 그 순수 금을 얻어서 여러분들 반지 만들고 그런 게 아니라, 반지는 금방 가서 사시잖아요. 그죠? 다이아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잘 닦아서 반짝반짝 빛이 나게만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귀함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임수로서 도세 주옥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사시사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로서 반짝반짝하게 닦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같은 수라 하더라도 개수는 신금을 닦을 수 있는, 도세 주옥할 수 있는 공력이 없고요. 임수라야지만 신금을 깨끗하게 닦아낼 수가 있는데, 당연히 신금일간이 예를 들어서 신왕하다, 당연히 임수를 능히 취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신금일간이 신약한 경우가 있겠죠. 예를 들면은 인월, 오늘처럼 묘월 또는 4월, 5월, 진술, 중미월 등등에 태어나게 되면 신금일간이 매우 신약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약간 신금을 갖다가 도와줘야 됩니다. 생조 또는 방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데, 어저께 경금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금일간은 인성인 토를 얻는 것보다는 비경겁제를 얻어서 신금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오늘 신금일간이 태어난 월령 묘월이 되겠죠. 묘월이라고 하는 것은 금이 왕한 계절이 아니라, 묘월은 목이 왕한 목왕절이죠. 목의 제왕지이지만, 금이라고 하는 것은 묘월에 여기가 절태지가 됩니다. 매우 신금 입장에서는 신약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약한데, 다시 목이 왕해지게 되면 목왕금결이 되죠. 여러분들 반지, 그 귀한 반지를 갖다가 나무에다 대고 막 문질러 보십시오. 그러면 금반지가 닳아서 없어지죠. 그거와 같습니다. 목왕금결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큰 나무에다가 여러분 반지를 갖다가 부벼서 다 닳아 없애게 만드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묘월은 일단 중요한 것은 일간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약한 일간을 도와줘야 된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성 또는 비견겁제가 있어줘야 되는데, 만약에 비견겁제 금이 없어서 일간 신금을 도와줄 때는 천간으로는 기토라야지만 돼요. 무토는 건토이고 왕토이기 때문에 무토는 토다 매금이 될 수 있습니다. 매금. 그래서 이거는 신금이 정인이지만 무토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기토로서 신금을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고, 제일 좋은 건 묘월에, 인월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좋은 것은 지지로 신유 금 등이 있어서 일간 신금이 뿌리를 얻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면 또 천간으로도 금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도 이 금은 일간을 도와주는 역할도 하지만은,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갖다가 억제시켜주는 역할도 같이 하게 된다라고 하는 점. 그래서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경우에는 약할 때는 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같은 금을 쓰는 것이 좋겠고, 이런 식으로 같은 금을 얻어서 일간이 왕해진다라고 하면 능히 임수를 대동해서 신금을 역시나 도세죽해 주어야지만 신금으로서의 귀함이 드러날 수 있다. 이렇게 구성이 되면은 묘월의 신금이 약할 때 금을 보게 되면 약한 신금이 도움을 얻을 수 있는데, 이 나를 도와주는 비견 또는 겁재는 또 역할을 두 가지를 도와줘. 일간을 도와주는 역할, 목을 억제하는 역할, 수를 생하는 역할. 그래서 신금이 묘월에 태어났을 때 비견겁제를 봤을 때 그 비견겁제는 보다 일신삼익의 이로움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비견겁제, 나의 형제 자매가 될 것이고요, 나의 동기 동창이 될 것이고, 회사에서는 나의 같은 동료 등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금이 일간이 약할 때는 나의 형제자매들, 동기동창들한테 도움을 많이 얻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주 전체가 어떻게 짜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 달리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묘월에 신금은 비견겁제를 얻어서 일간을 돕고,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하면 중화된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연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을목이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 을목, 월지에 있는 묘 중에 있는 본기 을목이 천간에 투출된 겁니다. 묘라고 하는 것 안에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이 간목도 있고요, 을목도 있는데, 이 묘에 있는 간목은 격을 치용할 때나 용신을 치용할 때 쓰지 않습니다. 불용. 오로지 묘 안에는 을목이라고 하는 것, 본기 하나만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이 을목은 묘에 뿌리를 두고 천간에 투출된 것이기 때문에 목의 기운이 더욱더 강해지게 되고, 목이 왕해진 만큼 일간 신금의 기운은 더욱더 약해지게 된다. 그래서 편제격의 신약재앙한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간의 뿌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한데, 자, 연지에 보면은 사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화. 이 사화라고 하는 것은 신금 입장에서는 정관이 되는 것이고, 사화라고 하는 것 안에는 지장간, 무토, 경금, 그 다음에 본기가 병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사화는 화이긴 하지만 그 안에 장생된 경금이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간신금이 이렇게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봅니다. 단 중요한 거는 사화 하나만 딱 있어가지고 신금이 여기에만 통관할 때는 그렇게 통관하는 힘이 강하다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본기 자체가 화이기 때문에, 화가 금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경금 일간이라든가 신금 일간이 사를 봐서 통관을 하는데, 딱 꼴랑 사화 하나만 있다, 이거는 통근이 된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튼튼한 게 통근을 했다라고 보지 않는데, 오늘 일지의 축토라고 하는 것이죠. 신축일주. 이 정도 되게 되면은 축토에 신금이 뿌리를 두고, 그 다음에 사에도 뿌리를 두는 것을 조금 더 확장해서 볼 수는 있지만, 만약에 이 축토가 없었다라고 하면 사화는 그냥 관성으로 보는 것이 더 낫다. 단 이렇게 축토라든가 유금이라든가 또는 지지로 신금 같은 것이 있는 경우에는 사이도 뿌리를 두는 것이 어느 정도 힘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월간의 기토라고 하는 인성이 투출되어 있죠. 이 인성 기토는 사의 생을 받는 거죠. 화. 그 다음에 통근도 가능하겠습니다. 당연히. 그 다음에 축에도 뿌리를 둔 기토 있기 때문에 이 기토가 신금을 생해 줄 수는 있겠지만은, 목왕절에 을목이 투출돼서 이 기토를 갖다가 극거하죠. 극제라고도 합니다. 극제. 그래서 저 기토는 용도, 금을 생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재성을 탐하느라고 인성을 까먹었다라고 해서 이거를 탐재
파인 또는 탐재 괴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일단은 뭐 신금일간의 뿌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좋지만은 일단 신금 자체가 이렇게 오금이 되어 있다. 그 토의 생을 받게 되면 생을 받는 것은 좋지만 신금이 약간 더럽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생시에서 좀 임수를 얻어서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 있다고 하면 그나마 좀 괜찮은 사주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자시. 자, 무자시가 되게 되면 요거 자축이 뭐가 됩니까? 자축 합토가 될 것이고, 자축 합토되는 건 큰 문제, 요것이 자축 합토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시간에 이렇게 무토라고 하는 것이 투출되는 것이 입니다. 신금 입장에서 무토는 정인에 해당이 되죠. 정인인데 왜 나쁠까요? 라고 보지만 저 무토라고 하는 특성은 뭐예요? 건토입니다. 건토, 마른 땅, 마를 조자를 써서 조토라고도 하고요. 조토는 마른 땅을, 조토는 뭘 할 수 없다? 생금 불능이다. 생금이 불능하다라고 해서 저 무토 신금을 생하는 것이 아니라 토다 매금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이 무토는 제거시켜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기축시 같은 경우에는 이건 뭐 무토가 아니니까 신금을 매금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축토, 기토도 축토가 되겠죠. 이 축토는 당연히 생금이 가능하다. 단 신금을 생해서 신금이 생을 받긴 하지만 금이 매금은 아니더라도 금이 좀 오금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무술시 같은 경우에는 이건 10중 8구 매금입니다. 이 무토가 뭐예요? 술, 축, 사에다 뿌리를 뒀죠. 이거는 매금, 을목 가지고 이 많은 토를 감당하기 어렵겠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경인시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잘 보시면 사중에 있는 경금이 천간에 투출된 것이고 축에 뿌리를 둘 수 있습니다. 재성이 많으면 경금에서 재성을 좀 억제시켜 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그래서 약한 신금이 겁재인 경금에 도움을 얻는다 이렇게 보여지긴 하는데 문제는 이제 임수를 얻어서 신금을 도세주옥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임수가 없다. 이건 운에서 수를 만나는 것이 필요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임진시 같은 경우에는 임수를 천간에서 얻긴 얻었지만은 역시나 토가 다시 이렇게 많아지는 것은 신금 입장에서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다. 신금 이렇게 되면 이제 임수도 탁해지고 신금도 탁해질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계사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사축 회금이 돼서 일간 신금이 그러니까 사에만 뿌리를 든 것보다 이렇게 사축이 같이 있으면은 사에 신금이 통근하기가 좀 더 좋아진다. 근데 개수는 한 기를 발생할 뿐이지 신금을 도세주 갈 수 있는 공력은 없겠다. 이것도 이제 임수를 대운이라든가 세운 같은 데서 얻는 것이 좋겠고요. 갑옷이라든가 이런 갑옷이는 이건 그냥 의미가 크게 없습니다. 모광절에 다시 목이 다시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인성을 파할 뿐이죠. 그죠? 그리고 뭐 다시 화를 생하게 되니까 뭐 신금 입장에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고 을미시가 좋을 것 같지만 이거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자 축미충이 되죠. 축중에 있는 개수신금이 땅속에 묻혀버리기 때문에 사이는 통근하기가 좀 어려웠다 하더라도 일간신금이 축에는 통근할 수 있어서 좋았는데 축미충이 됨으로 인해서 축에도 통근하기가 좀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오늘 중에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병신시가 되면 축에 통근 가능하죠. 신에도 통근 가능합니다. 투출한 임수는 아니더라도 신중에 있는 임수를 얻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신금을 도세주옥할 수도 있겠다. 요거 정도 되면은 뭐 이렇게 금수운으로 가도 나쁘지 않고 평화를 얻었기 때문에 이렇게 운이 가도 요거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괜찮은 생시가 아마도 병신시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도 저도 아니다. 만약 금수운으로 가야 된다. 남자는 계사시 정도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그냥 병신시가 가장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렸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